그 여자, 소윤 이모와 마주할 때마다 누군가 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스러우면서도 숨막히는 감정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서울의 늦겨울은 뼈가 시릴 정도로 추웠지만 기이하게도 바로 이 순간 뜨거운 열기가 내 목구멍을 태우고 있었다. 본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 했을 적나라한 고백들이 통제력을 잃고 입술을 타고 흘러내려 이른 아침의 적막한 공기를 찢어 발겼다. 우리는 그곳에 서서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지금 나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다.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다. 내가 1mm만 더 몸을 기울인다면 무의식적인 아주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우리의 입술은 맞닿을 것이다. 나는 심지어 이 아찔한 경계선에서 그녀의 가쁘고 끊어질 듯한 숨결이 나의 흐트러진 호흡과 섞이는 것조차 느낄 수 있었다. 키스하고 싶어요. 내 입에서 빠져나온 그 말은 쉰 목소리에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타오를 듯 확고했다. 그 직접적인 공격 앞에서 소윤 이모는 얼어붙은 듯 했다. 그녀는 공포로 떨리고 있는 붉은 입술을 간신히 달싹이며 말했다. 서준아, 안 돼. 절대 안 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한번 물꼬를 트면 그때는 멈출 수 없게 될 거야. 그럼 멈추지 않으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멈춰야 하죠? 서준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 엄마, 언니는 내 제일 친한 친구야. 그리고 이 사회는 엄마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 이모를 좋아해요. 지금 유일한 진실은 그것뿐이에요. 나도 너를 아낀단다.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서준아. 그녀의 말꼬리가 적막한 공간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며 떨렸다. 나는 레드 와인 잔의 다리를 꽉 쥐고 있는 그녀의 길고 하얀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는 그 손은 마치 지금 주인 잃은 그녀의 마음처럼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소윤 이모, 우리 엄마의 20년 지기 친구. 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깍듯이 이모라고 부르던 한남동의 우아한 여인. 하지만 서울을 차가운 상복처럼 뒤덮으며 하얀 눈이 쏟아지던 그 밤 내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더 이상 이모가 아니었다. 지금 내 눈에는 내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은 깊은 고독을 지닌 매혹적인 한 여자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니요. 전 도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전 그저 이모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마치 굳어진 습관처럼 방어벽을 세우기 위한 주문처럼 내게 말하곤 했다. 서준아, 넌 아직 너무 어려. 하지만 기이하게도 유독 그날 밤만큼은 그 금지된 말이 한 번 더 튀어나와 주기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산산조각 낼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창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무심하게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안에는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두 사람을 짓누르는 무겁고 끈적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리고 이윽고 그 숨 막히는 공기를 깨고 그녀가 체념 섞인 한숨처럼 내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그 순간 강력한 예감이 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오늘이 바로 운명의 날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두 사람을 가로막았던 금지된 선을 넘게 될 날이라는 것을. 나, 생기 넘치는 24살의 청년. 그녀, 상처투성이지만 고혹적인 45살의 여인. 20년이 넘는 인생의 아득한 격차.
그녀가 엄마의 친구라는 얄궂은 사실, 그리고 위선적인 세상이 완강하게 그어놓은 붉은 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해 겨울의 위험하고도 애달팠던 기록을 처음부터 들려드리고자 한다. 모든 일은 어느 우울한 오후, 어머니가 약 일주일간 유럽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한다고 통보했을 때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프랑스의 중요한 파트너와 계약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비싼 강남의 2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아파트는 순식간에 소름 끼칠 정도로 텅 비고 휑해졌다. 차가운 내벽 속에 나 혼자만 남겨졌다. 서준아 혼자 있어도 정말 괜찮겠니? 냉장고는 꽉 채워뒀으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어머니는 캐리어를 끌면서도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걱정을 눈빛에서 지우지 못한 채 당부했다. 걱정 마세요. 저도 24살이에요. 어른이라고요. 엄마는 무슨 제가 유치원생인 줄 아신다니까. 이 녀석아 엄마한테는 언제나 아기지. 아무튼 소윤 이모한테 미리 말해뒀어. 바로 옆 단지에 사시니까 급한 일 있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이모한테 연락해. 알았지?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 곧바로 맹수가 먹이를 노리듯 정적이 덮쳐왔다. 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나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저녁 고독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청아한 소리가 정막을 깼다. 이어서 인터폰 너머로 차분하고 다정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아 이모야, 문 좀 열어주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뛰어가 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곧바로 따스하고 은은한 프리지어 향기가 따라 들어왔다. 추위 때문에 양볼이 발그레해진 소윤 이모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의 손에는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레 쌓인 묵직한 음식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이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밖엔 눈보라가 치는데. 반찬이랑 갈비찜 도시락 좀 챙겨왔어. 내 엄마가 전화해서는 네가 집에서 귀찮다고 라면으로 대충 때울까봐 걱정이라며 하소연을 하더구나. 마음이 안 놓여서 들렀어. 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딱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나는 이모의 손에서 짐을 받아들다가 무심코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에 살짝 닿았다.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해 흠칫 놀라며 서둘러 뒤로 물러나 그녀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나는 멍하니 서서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식탁에 차려내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두꺼운 모직 코트를 벗자 베이지색 캐시미어 니트와 우아한 롱스커트가 드러내어 그녀의 가녀린 몸매가 돋보였다. 윤기 흐르는 긴 흑발은 등 뒤로 흘러내렸고 머리카락 사이에는 미처 녹지 않은 눈송이가 몇 개 맺혀 있었다. 뒤에서 보면 그 우아함과 고급스러운 기품 때문에 30대 초반이라고 착각할 정도였다. 아무도 이 여자가 45살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서준아 집 안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놨구나. 남자가 혼자 사는데 이렇게 깨끗하다니 칭찬할 만해.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아, 네. 혼자 살아도 신경은 써야죠. 지저분한 건 싫어서요. 네. 방 좀 구경해도 될까? 들어가 본 지 꽤 오래돼서 미래의 건축가님 영역이 어떻게 변했나 궁금하네. 네, 편하게 보세요.
종이가 좀 많긴 하지만요. 나는 이모를 내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사적인 공간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커다란 책상 위에는 졸업 작품과 씨름하며 밤을 지새운 결과물인 건축 설계 도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밀폐된 방 안에는 새 종이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남자의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서준아 방이 어릴 때랑은 확 다르구나. 아주 남자다운 느낌이야.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제 엄마나 이모가 걱정할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그래, 정말 그렇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에는 묘한 감회 섞여 있었다. 그런데 방을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놨니? 대낮인데 동굴 같잖아. 두꺼운 암막 커튼이 꽉 닫혀 있어. 밖은 점심때인데도 방 안은 흐릿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다가와 커튼을 양옆으로 젖혔다. 촤르륵. 겨울, 햇살은 약했지만 눈부신 빛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와 밖에 하얀 눈에 반사되어 방 안을 반짝이고 환상적인 빛으로 채웠다. 이러니까 훨씬 낫네. 방이 밝고 양기가 넘쳐야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리지. 네, 이모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나는 책상 모서리에 기대어 서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소윤 이모는 허리를 숙여 책상 위의 도면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등 뒤에서 비치는 햇살 때문에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나를 덮었다. 순간 나는 그 짙고 매혹적인 그림자에 덮여 묶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목덜미에서 풍겨오는 향기가 차가운 햇살 냄새와 섞여 내 가슴을 조여왔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미친 듯한 갈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모, 평소보다 낮게 깔린 목소리로 불렀다. 응. 그녀는 여전히 도면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요즘 들어 이모가 점점 더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종이를 넘기던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놀라움과 당혹감이 서린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착한 조카 같던 아이가 이렇게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칭찬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리라. 뭐, 뭐라고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넘기려 했지만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별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햇살 아래 있으니 특히 더 빛나 보여서요. 아주 매혹적이에요. 나는 마지막 단어에 힘을 주며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서준이 언제부터 그렇게 말주변이 좋아졌니? 그런 작업 멘트는 어디서 배운 거야? 언제 이렇게 컸는지 이모는 모르겠네. 그녀는 말을 더듬었고 얼굴은 목까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짐짓 어른으로서의 위엄을 내세워 이 기묘한 분위기를 진압하려 애썼다. 전 원래 다 컸어요. 이미 남자라고요. 이모가 굳이 저를 꼬맹이 취급하느라 눈치채지 못하셨을 뿐이죠. 내가 한 발짝 다가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소윤 이모는 긴장을 풀려는 듯 풍경 소리처럼 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남은 수줍음과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남자 앞에 선 여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금지된 문이 방금 틈을 보이며 살짝 열렸다는 것을. 저녁 먹었니? 그녀의 질문이 나를 몽롱한 생각에서 끄집어냈다. 나는 그녀의 청초한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요. 그럼 같이 먹자. 금방 차려줄게. 혼자 먹으면 쓸쓸하잖아. 그녀가 부엌 쪽으로 몸을 돌리려 하자 나는 이 순간을 놓칠세라 급히 말했다. 그냥 같이 먹어요. 여기, 제 방 안에서요. 여기서. 그녀는 도면과 종이 냄새로 가득한 방을 둘러보며 놀라워했다. 식당 가서 편하게 먹지 않고. 네. 넓은 거실에서 혼자 먹으면 너무 외로워요. 이모랑 가까이서 이야기하면서 먹고 싶어요. 저만의 공간에서요. 그녀는 잠시 주저했다. 시선이 깔끔하게 정돈된 싱글 침대를 스치더니 이내 간절한 내 얼굴에 머물렀다. 마침내 그녀는 내 심장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류를 대충 치운 좁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식탁 밑으로 가끔 무릎이 닿을 정도였다. 그녀가 정성스레 준비해온 음식들. 뜨끈한 갈비찜과 김치찌개 노란 달걀말이와 정갈한 반찬들. 은 가정의 온기를 갈구하던 내 위장을 완벽하게 채워주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다행이다. 요즘 젊은 애들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거든. 알다시피 이모 입맛이 좀 옛날식이잖니. 아니에요. 이모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저 진짜 감동했어요. 정말로요. 호호, 비행기 태우지 마, 뭐. 혼자 산지 오래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솜씨가 늘더라. 요리도 시간을 때우는 방법의 하나니까. 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 넓은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 요리하고 혼자 드셔야 한다는 게. 나의 당돌한 질문은 깊숙이 숨겨둔 마음의 상처를 바늘로 찌른 듯 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젓가락에 들려있던 달걀말이가 그릇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흔들리는 눈빛을 아래로 떨구며 안개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외롭지. 사실 어떤 때는 뼈가 시리게 외로워 서준아. 오늘 같은 겨울밤이면 집 안의 침묵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란다. 그럼 재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모처럼 아름답고 능력 있고 상냥한 여자를 보살펴주고 싶어 하는 남자는 분명 많을 텐데요. 그녀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띠며 옅게 웃었다. 글쎄, 말은 쉽지. 하지만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용기가 쉽게 생기질 않아.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아픔을 이미 한번 겪어봐서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두려워. 또다시 상처받고 믿음이 산산조각 날까봐 겁이 나. 그 순간 작은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좁은 공기 속에서 이전의 이모와 조카 사이와는 전혀 다른 뜨겁고 억눌린 기묘한 감정의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서준아. 그녀가 침묵을 깨고 조용히 불렀다. 네. 너 여자친구 있니? 없어요. 나는 즉시 단호하게 대답했다. 왜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재능도 있는데 대학에서 인기 많을 텐데 그냥 또래의 풋내기 여자애들에게는 전혀 설레지 않거든요. 걔들은 시끄럽고 유치하고 깊이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넌 무엇에 마음을 두니?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용기를 내어
그녀의 짙은 갈색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건축이요. 그리고 소윤 이모요. 그녀가 숨을 멈추는 게 보였다. 그녀의 눈이 폭풍을 만난 호수처럼 크게 흔들렸다. 그녀의 온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서준아, 그런 장난 재미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농담이에요.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조되는 긴장을 누그러뜨리려 했다. 이모 당황하는 모습 좀 보고 싶어서요. 당황하실 때 참 귀여우시거든요. 아, 농담이었구나. 깜짝 놀랐잖아. 이 녀석이. 그녀는 천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우리 둘 다 벌거벗은 진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설프게 위장된 고백이었다는 것을. 식사 후 우리는 좁은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섰다. 그녀는 거품질을 하고 나는 물로 헹궜다. 어깨가 맞닿을 때마다 내 맨팔이 그녀의 부드러운 니트에 스칠 때마다, 혹은 따뜻한 물속에서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수천 개의 미세한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흐르며 소름이 돋았다. 자, 다 됐다. 뽀드득 소리나게 깨끗해졌네. 이제 이모 가봐야겠다. 그녀는 수건에 손을 닦으며 도망치듯 서둘러 말했다. 벌써 가시게요.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이제 겨우 저녁 8시인데요. 하지만 내가 여기 오래 있는 건 좀 그래. 내 엄마가 알면. 엄마 집에 없잖아요. 조금만 더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이 침묵이 무서워요. 너무 쓸쓸하다고요, 이모. 나는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핸드백을 꽉 쥔 채 한참을 망설였다. 마침내 나직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그럼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정말 조금만이야. 우리는 거실로 이동해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았다. 나는 TV를 켜고 적당한 로맨스 영화를 틀었다. 거실 조명을 일부러 어둡게 낮추자 TV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 남아 흐릿하고 사적인 공간이 만들어졌다. 영화 참 좋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딴 곳을 헤매는 듯했다. 내 분위기 좋네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나는 우리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새 내 어깨는 그녀의 어깨에 닿아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나를 몽롱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피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녀가 긴장을 풀고 내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그 드문 의지의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 그녀는 꿈에서 깬 듯 화들짝 놀라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진짜 가야겠다. 내일 고객 미팅도 있고. 네, 조심히 가세요. 내 목소리엔 아쉬움이 가득했다. 나는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하이힐을 신으려 허리를 숙이는 그녀의 뒷모습 드러난 하얀 목덜미가 매혹적으로 다가오자 내 안에서 충동이 일었다. 이모. 그녀가 뒤를 돌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내일 또 오실 거죠? 내일 무슨 일 있어? 반찬 아직 많이 남았잖아.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허전해서요. 혼자 밥 먹으면 맛도 없고요. 오실 거죠? 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복도의 따스한 노란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거절하고 싶으면서도
이 따뜻한 관심을 차마 떨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 내일 또 올게. 감사해요. 기다릴게요. 엘리베이터 문 뒤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고 철컥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가슴속 심장 박동이 어찌나 큰지 텅 빈 집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 약속대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의 은밀한 기대대로 그녀가 다시 왔다. 이번엔 반찬통이 아니라 그녀가 즐겨 모으는 최고급 레드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웬 와인이에요? 나는 놀라서 와인병을 받아들었다. 오늘이 특별한 기념일이잖아. 그녀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반짝였다. 특별한 날이요. 오늘 명절도 아닌데요. 딱 한 달 뒤면 네 생일이잖아. 미리 축하해주고 싶어서 준비했어. 그날은 엄마가 오시니까 이모가 너랑 단둘이 마실 기회가 없을까 봐. 와, 그것까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 진짜 감동했어요. 우리 엄마도 가끔 까먹는데 당연하지. 네가 핏덩이일 때 요람에 누워있는 것부터 봐왔는데 네가 태어난 날을 어떻게 잊겠니? 우리는 와인을 땄고 코르크 마개가 뽕 하고 빠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짙은 붉은색 와인이 투명한 크리스털 잔에 채워지며 피처럼 출렁였고 매혹적이었다. 겸배하자. 우리 서준이 24. 살 생일 미리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소윤 이모지. 챙.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달콤한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뒷맛은 맵고 뜨거웠다. 마치 지금 우리 사이에 기묘하고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공기처럼.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와인을 비워 나갔다. 식탁 위의 일렁이는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취기 때문에 발그레해진 뺨을 돋보이게 했다. 기분 좋은 취기가 퍼지며 이성과 도덕의 장벽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서준아, 너 오늘 좀 많이 마시는데.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말했다. 혀가 약간 꼬여 있었다. 괜찮아요. 저 이제 주량 꽤 세요. 어엿한 성인이라고요. 안 취해요. 그래 맞다. 이제 넌 진짜 다 큰 남자지. 어깨도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술이 들어갈수록 그녀는 말이 많아졌다. 평소에 차갑고 우아한 껍데기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심지어 우리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심과 깊은 상처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돈 많으는 전남편의 비열한 배신, 화려한 저택에서 남몰래 울었던 밤들, 그리고 이혼 서류 때문에 처참히 짓밟힌 자존심에 대해서. 그때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혼자 견디셨어요? 나는 안타까워하며 물었다. 응, 정말 많이 울었어. 눈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울었지. 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이젠 많이 무뎌졌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 가끔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여전히 마음이 시리긴 하지만 여전히 외로우시잖아요. 전 다 느껴져요. 이모 눈에는 항상 깊은 슬픔이 있어요.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그렁그렁했고 꽃잎에 맺힌 이슬처럼 반짝였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서준아,
네네. 넌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니? 무슨 뜻이세요? 순수하고 안전한 어린 시절을 등지고 이 가혹하고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 찬 어른들의 세계로 서둘러 발을 들이고 싶은 거니? 아니요. 전 어른들의 세상이 어떤지 관심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럼 뭐가 되고 싶은데? 전 그저 이렇게 이모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밤처럼 소윤 이모와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웃으면서요.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무겁고 가빠지는 게 느껴졌다. 와인잔을 쥔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서준아, 그 말 아주 위험한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경고하듯 힘없이 갈라졌다. 왜요? 진심을 고백하는 게 뭐가 위험하죠?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긴 침묵이 이어졌다. 마치 끊어질 듯 팽팽한 현처럼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가로질렀다. 우리는 서로에게 최면을 걸듯 한참 동안 눈을 떼지 않았다.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끈적해졌으며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파고들며 무언가의 폭발을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깨뜨리기로 결심했다. 이모. 저 정말 이모 좋아해요. 서준아. 그녀가 당황하여 내 이름을 불렀다. 엄마 친구를 좋아하는 조카로서의 감정이 아니에요. 전 소윤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요. 이모의 아름다움도 이모의 아픔까지도요. 탁. 그녀가 갑자기 와인잔을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비틀거리며 일어나 통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내게 등을 돌린 채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방 안은 터질 듯한 용광로처럼 열기로 가득 찼다. 서준아 그만해. 우린 절대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단호함을 가장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엄마 때문에요. 아니면 이 사회 때문에요. 나는 억울함이 담긴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전부 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우린 20살 넘게 차이나. 난 네 엄마랑 동갑이야 알겠니? 나이가 사랑을 막을 이유가 됩니까? 그건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에요. 전 이모가 몇 살인지 관심 없어요. 하지만 난 신경 쓰여 넌 내 친구 아들이야. 네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걸음마 뗄 때가 눈에 선한데 내가 어떻게 그건 과거일 뿐이잖아요. 제발 그 어린애는 잊어주세요. 지금 이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소윤 이모는 그저 한 명의 여자일 뿐이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등 뒤에 멈춰 섰을 때 가녀린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모, 오지 마. 부탁이야.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왜요? 제가 무서우세요? 아니, 나 자신이 무서워. 내 심장이 무너져 내릴까봐 겁이 나. 그럼 그냥 무너지세요. 산산조각 나게 두세요. 제가 이모를 받아낼게요. 그 파편들까지 전부 다요. 서준아. 그녀의 부름이 흐느낌 속에 부서졌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마주 보았다. 우리의 거리는 극한으로 좁혀졌고 나는 술 냄새가 섞인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내 얼굴에 닿는 것을 느꼈다. 이모, 제 눈을 보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정말 저한테 조금의 감정도 없으세요? 정말 저를 친구 아들로만 보시나요?
그녀는 피가 맺힐 정도로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다. 두 눈을 질끈 감은 그녀의 표정은 고통과 갈등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신 앞에 고해성사하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감정이 싹 터버렸어. 무슨 감정이요? 내 심장이 북소리처럼 쿵쿵거렸다. 나, 널 남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어. 이성으로는 부정하고 밀어내고 스스로를 욕해도 어느새부턴가 네가 조카가 아니라 남자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 저도예요. 오래전부터 이모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갈망하는 여자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큰 죄를 짓는 기분이야. 그녀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죄가 돼요? 사랑에는 죄가 없어요. 그저 우리 마음이 서로를 찾았을 뿐이잖아요. 그녀가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내 뺨을 어루만졌다. 술 기운 때문인지 그 손은 무척이나 따뜻했고 그 열기가 내 심장으로 곧장 파고들었다. 서준아, 미안하다. 내가 취했나 봐. 내가 잘못 생각했어. 오늘은 여기서 멈추자. 제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지옥이든 천국이든 우린 다 타버릴 거야. 그녀는 손을 거두고 뒷걸음질 쳤다. 눈물은 여전했지만 목소리는 한층 단호해졌다. 어서 자러 가렴. 내일 학교 가야지. 너무 늦었다. 네, 알겠어요. 나는 아쉬움과 비명을 지르는 갈망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고는 조용히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널 남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어. 라는 그 죄스럽고도 달콤한 고백이 마치 매혹적인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알았다. 그해 겨울 서울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우리의 금지된 사랑의 불꽃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누구도 끌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널 남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어. 라는 고백이 있었던 그 밤.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댐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아직 물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의 압력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팽창하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소윤 이모는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듯 매일 저녁 내 아파트를 찾아왔다. 우리는 여느 평범한 연인들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사소한 일상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가짜 평온함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숨 막히는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와인잔을 건네다 손끝이 살짝 스치거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어깨가 닿을 때면 두 사람 모두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그리고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적나라하고 뜨거운 그리움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남은 이성마저 태워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주말 저녁이었다. 예보에도 없던 폭설이 서울에 쏟아졌다. 굵은 눈송이들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죄악을 삼켜버리려는 듯 하얗게 쏟아져 내렸다. 강남의 통유리창 밖 풍경은 순식간에 하얀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현실과 완전히 격리된 몽환적인 공간에 남겨졌다. 와, 눈이 정말 많이 오네. 아름답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몸 안에 열기를 식혔다. 어느새 소윤 이모가 내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가 눈보라의 냉기를 압도했다. 정말 예쁘네. 마치 세상이 우리를 숨겨주려고 둘만의 비밀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 서준아, 그녀가 나직이 불렀다. 내 나의 창문 닫아. 바람 들어와서 춥다. 그녀가 손을 뻗어 벌어진 내 셔츠 깃을 여며주려 했다. 가늘고 부드러운 손가락이 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에 심장이 욱신거렸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목을 꽉 붙잡아 그 온기를 붙들었다. 이모, 응. 그녀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이러는 것, 안 되는 거겠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제가 자꾸 이모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른 손이 부드럽게 내 뺨을 감쌌다. 밖의 추위와 대조되는 그녀의 따뜻한 손끝은 나를 녹여버릴 듯 다정했다. 요즘 기분이 참 이상해, 서준아. 어떤 점이요? 너랑 마주보고 있으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아파. 도덕윤리, 내 엄마와의 우정 같은 거창한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다 증발해버려. 이거 큰일 났네. 나 정말 나쁜 여자가 되어 가나 봐. 저도 그래요. 이모만 보면 숨이 막혀요. 머릿속에 도면도 미래도 없고 오직 소윤 이모 생각뿐이에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입술에 남은 진한 와인 향기와 그녀의 살냄새가 뒤섞여 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숨결 한 번이면 닿을 금단의 영역이었다. 키스하고 싶어요. 내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준아, 안 돼, 절대 안 돼. 한번 시작하면 정말 멈출 수 없을 거야. 우린 벼랑 끝으로 떨어질 거야. 그럼 멈추지 않으면 되잖아요. 왜 자꾸 제동을 걸어요? 왜 그 벼랑을 두려워해요? 서준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내 엄마, 혜진이가 알면. 엄마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 지금 제 앞에 있는 소윤이라는 여자를 갈망할 뿐이라고요. 나도 널 사랑하게 된 것 같아. 하지만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야.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손을 빼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가녀린 손목을 더 세게 끌어당겼다. 가지 마요. 이 갈증 속에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이거 놔, 서준아. 내가 더 형편없는 어른이 되기 전에. 싫어요.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어요. 제발요. 이모도 절 원하잖아요. 왜 위선적인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세요? 제 눈을 보세요. 그녀의 약한 저항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갈색 눈동자에는 맑은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억눌린 감정과 죄책감이 뒤섞인 결정체였다. 그래. 원해, 미치도록 원해. 하지만 무서워. 널 상처 입힐까봐. 이 평온한 세상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까봐. 괜찮아요. 세상이 뭐라 하든 제가 다 막아낼게요. 전 이모만 있으면 돼요. 서준아, 독이 터지듯 우리는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뼈가 부서져 하나가 될 듯 맹렬하게 껴안았다. 내 품 안에서 그녀의 가녀린 몸이 떨렸고 그녀의 심장 또한 내 가슴과 같은 리듬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모,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나도, 나도 사랑해 서준아. 그날 밤 밖에는 여전히 눈이 하염없이 내리며 서울을 하얗게 뒤덮었고 두 죄인을 금지된 사랑의 성 안에 가두었다. 서준아, 눈이 너무 많이 온다. 집에 못 가겠네. 가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평생이라도. 그녀가 수줍게 뺨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차례로 씻었다. 그녀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내 헐렁한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성숙하고 매혹적인 여인이 연하의 연인 옷에 파묻혀 하얀 맨다리와 실루엣을 드러낸 그 모습에 내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서준아, 왜 그렇게 빤히 봐? 너무 예뻐서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남은 와인을 모두 마셨다. 취기와 사랑이 두 사람을 한계치까지 몰고 갔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그녀의 무릎에 손을 얹은 채 숭배하듯 올려다보았다. 이모 다시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21살의 나이 차이나 엄마 친구라는 명분. 다 쓰레기예요. 전 이 여자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서준아,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심장이 고장났나 봐. 널 원해. 나는 일어나 허리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삼켰다. 그것은 내 생의 첫 키스였고 그녀에게는 삶을 다시 살게 하는 키스였다. 술보다 달콤하고 불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내 목을 끌어안으며 오랫동안 외로웠던 여자의 갈망으로 답해왔다. 방으로 가요, 이모? 응, 데려가줘. 암막 커튼이 세상의 모든 빛과 윤리를 차단한 캄캄한 침실에는 뒤섞인 숨소리와 끊어질 듯한 속삭임만이 남았다. 정말 괜찮겠니? 후회하지 않겠어. 절대요. 전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날 밤 이모와 조카라는 경계는 완전히 지워졌다. 오직 교감을 갈구하는 두 영혼만이 남았다. 깍지 낀 손가락 행복으로 터져나오는 감정 베개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들.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 서로의 이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모든 것을 나누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기묘할 정도로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다. 겨울에 옅은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 나는 눈을 떴다. 내 옆에는 소윤 이모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은 너무나 순수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이불 밖으로 드러난 어깨와 스러워 내 가슴이 아려왔다. 일어났어. 그녀가 살며시 눈을 뜨더니 자신을 보고 있는 나를 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네, 잘 주무셨어요? 응, 지난 10년 동안 가장 깊게 잔 것 같아. 우리는 함께 늦은 아침을 준비했다. 간단한 김치라면이었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국물 간을 보고 내가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안아주던 그 순간. 그곳은 천국이었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가득 찼고 나는 순진하게도 이 천국이 영원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잔혹했다. 이틀 뒤 우리가 여전히 내 아파트에서 사랑의 취기에 빠져 있을 때였다. 띠띠띠띠. 디지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심장이 벼랑 끝으로 추락했다. 엄마였다.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온 것이다. 서준아, 엄마 왔어. 파트너가 미팅을 취소해서 아들 놀래주려고 일찍 왔다. 현관에서 엄마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거실에 있던 나와 소윤 이모는 핏기가 싹 가신 채 얼어붙었다. 우리는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지만 이미 늦었다.
집 안에는 와인 냄새 낯선 향수다. 거실로 들어선 엄마의 미소가 식탁 위에 마시다. 만 와인잔 2개. 그리고 현관에 놓인 익숙한 하이힐을 보는 순간 사라졌다. 엄마의 날카로운 시선이 거실을 훑다가 소파 위에 떨어진 긴 머리카락에 멈췄다. 서준아, 누가 왔었니? 왜? 냄새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 등 뒤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소윤. 이모의 손을 꽉 잡은 채 엄마와 마주 섰다. 소윤 이모예요. 뭐라고? 엄마가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소윤이, 걔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 그 차림으로. 엄마, 저랑 이모, 사랑하는 사이예요. 저희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엄마는 태풍처럼 달려들었다. 미쳤구나. 너희 둘 다 정말 미쳤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내 제일 친한 친구야. 내 이모라고. 이런 폐류나 같으니라고. 상관없어요. 저도 남자예요. 이모를 사랑한다고요. 닥쳐. 짝벼락 같은 손찌검이 내 뺨을 강타했다.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고 망부석처럼 굳어있는 소윤 이모에게 달려들었다. 이소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친자매처럼 여기고 아들을 부탁했는데 네가 감히 네가 내 믿음을 배신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윤 이모가 흐느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년이야. 하지만 나 서준이를 사랑해. 사랑 내 앞에서 그 역겨운 단어 입에 올리지 마. 당장 나가. 내 집에서 꺼져. 우리 인연은 끝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뻔뻔한 년. 엄마 이모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먼저 유혹했어요. 내가 소리치며 이모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소윤 이모가 나를 밀어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게 마지막이었다. 그만해 서준아. 멈춰. 이건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죄를 지은 거야. 난 갈게. 미안하다. 이모 가지 마요. 제가 지켜줄게요. 아니, 넌 지킬 수 없어. 그녀는 등을 돌려 지옥에서 도망치듯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내 심장을 지식였다. 쫓아가려 했지만 엄마가 나를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날 내 첫사랑은 그렇게 비참하고 치욕스럽게 끝이 났다. 1년이 지났다. 시간은 잔인했지만 치유의 약이기도 했다. 나는 졸업 후 건축가가 되었고 아픔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다. 소윤 이모는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고 엄마와 나를 포함한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설계하는 모든 도면에는 그녀의 숨결이 담겨 있었다. 나는 돈과 열정을 쏟아부어 성수동 번화가 한복판에 직접 설계한 작은 카페를 열었다. 햇살이 스며들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아늑하고 은밀한 공간이었다. 오후 햇살이 가장 눈부시게 들어오는 카페의 가장 좋은 자리에 나는 작은 은색 명패를 붙였다. 그 위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소윤에게 바침. 서준 대표님, 이 명패 이름은 누구예요? 애인이에요. 직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나는 먼 곳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요. 오픈한 지 며칠 지난 어느 늦은 밤 카페 문을 닫으려 할 때였다. 밖에는 그 운명의 밤처럼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내 전화기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서준아, 네가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예쁜 카페를 열었다는 소식 들었어. 몰래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따뜻하더구나. 고마워. 내 이름을 거기 새겨줘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다. 눈물 때문에 화면이 번져 보였다. 이모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어디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딱 한 번만요. 상대방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는지 답장이 금방 왔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서준아. 엄마의 상처도 아물지 않았고 세상도 아직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도대체 언제요? 저 언제까지 이 외로움을 견뎌야 해요? 언젠가 네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너만의 견고한 세상을 지을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되면 그때 내가 널 찾아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니? 나는 하얗게 눈이 내리는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가슴 속 통증이 잦아들고 대신 강렬한 희망이 차올랐다. 네, 기다릴게요. 10년이든 평생이든 기다릴게요. 이 공간은 언제나 이모를 위해 열려 있으니까요. 사랑의 서준아,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미소 지으며 전화기를 내려놓고 새로운 설계 도면을 펼쳤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는 다시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움은 때로 가장 견고한 건축물이 된다. 내가 짓고 있는 이 공간에 언젠가 문이 열리고 그녀가 겨울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올 것이라 확신한다. 사랑해요. 소윤 이모. 오늘도 저는 제 마음속에 당신의 모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